우리는 지금 어떤 세계에 살고 있을까요? 물리학자들은 다중우주를, 또 다른 이들은 가상세계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생물학자들이 보는 현재 생명체의 중심 세계관은 DNA 월드입니다. 원핵세포는 약 35억 년 전에 처음으로 등장해 개척자로서 그들만의 파티를 열었을 겁니다. 그리고 진핵세포는 그보다 한참 뒤인 약 15억 년 전에 나타나 이들 또한 그들만의 리그를 시작했겠죠. 생물도 무생물도 아닌 바이러스의 출현은 언제였을까요? 사실 이들도 다른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타임머신 티켓을 끊기 전까지는요. 만약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생명 탄생의 초기 지구로 돌아간다면 그곳에서 벌어진 대격변들이 마치 화려한 SF 영화처럼 펼쳐질 것 같군요. 6500에서 6600만 년 전 백악기 말기, 우주에서 날아온 지름 약 10km 정도의 전체가 지표와 충돌하자 잿빛으로 뒤덮인 하늘에서 유성 잔해들이 비처럼 내립니다. 덩치 큰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와 모사사우루스 같은 스타 공룡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겠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생물들을 봐주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 동식물의 70에서 80% 이상이 몇 년 사이에 지구에서 사라지는 대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약 2억 년 전으로 돌아가면 포유류와 공룡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포스터시크스와 심보스턴딜라스, 사우로시크스와 브리서위시아 같은 존재들이 사라지는 트라이아스기 대멸종을 보며 동종의 눈물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초기 지구로 가볼까요? 약 46억 년 전 지구는 1864년 줄 베른의 공상과학소설 지구 속 여행처럼 낭만적인 곳은 아니었겠죠. 그곳은 저출산의 대한민국은 명함도 내밀 수 없을 정도로 생명체가 없는 아주 지루한 곳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약 10억 년 후 아주 작은 기적 같은 사건이 생깁니다. 세포의 탄생. 초기 지구에서 흔하게 일어났던 운석 충돌로 대기에는 수증기가 풍부했고 이에 따른 온실 효과로 지구 표면은 암석을 녹일 정도로 뜨거웠을 겁니다. 혹시 생겼을지 모르는 최초의 생명체라도 극한 환경 때문에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수없이 반복했을지 모릅니다. 대기 중의 수증기는 지구가 약 100도 이하로 냉각되자 응축되어 비로 바뀌고 이 비는 최소 수백에서 수천 년 이상 내리며 원시 바다를 형성합니다. 이때 우주를 지배하는 중력이라는 힘은 물이 지구 표면을 떠나지 못하게 잡아뒀으며 지구의 17% 정도인 달의 중력 또한 지구 해수면에 마찰을 일으켜 지구 자전 속도를 늦춥니다. 자전 속도가 느려지자 지구는 서서히 안정을 찾아갑니다. 이런 곳에서 세포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생명체의 조건을 갖기 위해서는 자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기복제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외부 세계와 자기를 구분하는 막을 만들어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초기 지구의 원시세포에는 현재 세포의 구성 성분인 DNA나 단백질 같은 화합물이 없었을 겁니다. 그 대신 단 하나의 분자만으로 생명활동을 하는 가성비 전략을 택했을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이 추측은 고세균을 발명해 명예 노벨상을 받으며 생물학 교과서를 다시 쓰게 한 칼 우즈의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합니다. DNA와 단백질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RNA가 생명체 분자의 시초일지 모른다는 가설. 이 생각은 1967년에 더 제네틱 코드에 실리며 RNA 월드의 기본 개념을 이루고 훗날 노벨상 수상자인 월터 길버트는 RNA가 단백질처럼 효소의 역할도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RNA와 효소가 합쳐진 리보자임의 개념을 생각해내고 RNA 월드를 제안합니다. 이 개념은 1980년대에 와서 RNA는 단백질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칼과 풀과 같은 효소 역할을 한다는 실험적 증명으로 이어지며 그 공로로 미국의 토마스 체크 박사와 시드니 알트만 박사가 노벨상을 받습니다. 현재 우리 생명체는 DNA가 지배하는 DNA 월드에 살고 있습니다. DNA는 그 자체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훼손되면 안 되는 원본이기 때문에 DNA를 직접 사용하는 대신에 DNA 유전 정보를 복사한 mRNA, 즉 메신저 RNA를 만들어서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원본은 핵 속에 보관한 뒤에 만들어진 mRNA를 끄집어내서 아미노산을 만들고 다시 단백질로 번역하는 순환고리인 센트럴 도그마를 통해 생명을 지속하고 있는 거죠. 즉 세포를 주방이라고 생각한다면 DNA는 요리 레시피가 담겨있는 요리책, 그리고 RNA는 요리책에 적혀있는 레시피 또는 일을 하는 주방장 겸 주방 도구, 그리고 단백질은 각종 재료나 경우에 따라서 주방장 보조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까요? 아무튼 DNA 월드의 이런 법칙이
척박했던 원시 지구에서도 통했을까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원시 세포 안에 떠다니는 액체에는 지금과 같은 다양한 분자들이 없었음이 확실해 보입니다. 만약 원시 지구에 DNA가 없었다면 그 부산물인 단백질도 없었겠죠. 그리고 단백질이 없다면 단백질의 도움이 필수인 DNA 복제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마치 카드 돌려막기처럼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순환 오류에 빠지는 거죠. 이 때문에 나온 화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비슷한 질문으로 DNA와 RNA, 그리고 단백질 중 무엇이 가장 먼저인가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실 건가요? 이때 순환 오류를 깨기 위해 호련히 나타난 분자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RNA. 최초의 생명은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대사 활동에 모든 노력을 다했을 테고요. 지방층일 수도 또는 불분명한 성분의 막 안에 최소한의 유기 분자만 넣은 채 본격적인 세포로 발전하기 위해 오랜 시간 척박한 환경에서 버티며 진화합니다. 생겨난 초기 생명체 중 극소수에서 최소한의 대사 작용 외에 자가 복제를 위한 몸풀기로 ATP 분자가 나타납니다. 에너지 대사의 필수인 ATP는 원시세포 내에서 그 수를 늘리며 생명을 유지하는 핵심 키로 작동하겠죠. 단 두 개의 인상기 차이만 있는 뉴클레오티드와 ATP 분자는 일란성 쌍둥이처럼 매우 닮아 있어서 우연히 ATP가 아데닌 뉴클레오티드로 바뀌고 이것이 초기 형태의 RNA가 되며 스스로 복제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으로 발전합니다. RNA는 DNA와 같이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요. 자가 복제는 물론 단백질인 효소로서의 능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뜨겁고 끈적이고 수증기 투성인 척박한 초기 지구 어딘가에서는 RNA 분자만으로 기능하는 세포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보답이라도 하듯 RNA를 엔진으로 활용하는 바이러스라 부르는 독특한 존재가 나타나며 DNA 없이도 유전 정보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이 단계를 지나자 단백질 합성의 공장 역할을 하는 리보솜이라는 거대 분자 덩어리가 나타나며 현생세포 출현이라는 영화 제목의 플레이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단순히 거대한 단백질 덩어리로만 알았던 리보솜은 후에 RNA 종류 중의 하나인 tRNA와 rRNA가 만나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준과 동시에 그 자체로 RNA와 단백질 기능 모두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리보자임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100만원짜리 고가의 프로그램을 저작권 없는 오픈소스로 풀어버리자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듯 매우 빠르게 모든 세포에 공유되고 유전되며 거의 모든 생명체가 같은 원리를 따르도록 유도하며 다세포를 출현시킵니다. 결국 종으로 대변되는 현재와 같은 DNA 월드로의 문이 활짝 열린 셈이죠. 그리고 리보솜의 3차원 구조를 밝힌 벤 칼만 라마크리슈난, 아다 요난, 그리고 토마스 스타이츠 세 사람은 그 공로로 노벨상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RNA 월드 개념은 가설을 넘어 당당히 새로운 이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원시 지구에 RNA가 있었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지만 성인병이나 암 치료와는 달리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항상 마이너 취급을 받았던 RNA 관련 연구는 2023년 카탈린 카리코와 드루 와이즈만이 RNA의 우라시를 변형하면 mRNA 백신이 우리 몸 면역세포의 수용체를 속여 몸 안에서 빠르고 효과적으로 백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내며 10년간의 연구를 노벨상으로 보답받습니다. 그리고 mRNA에 대한 설계는 단백질과 관련 있는 질병의 백신이나 또는 치료약 개발의 아이디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크리스퍼 가이와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그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초 생명에 대한 생각에서 출발해 최근 mRNA 백신과 암 치료까지 이렇게 기초 과학은 오랫동안 자본의 투자와 인내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분야인 만큼 당장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연구비를 줄이고 돈이 되는 의료 분야에만 투자가 집중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네요. 닭과 계란의 원조에 대한 논쟁, 태초에 RNA가 있었다는 생각, RNA는 작은 우주가 맞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아요, 구독이 제가 계속해서 양질의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큰 힘이 되니까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인분 과학이었습니다.